싶으면 그거 한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못했어요. 바쁜 모든 스케줄을 소화를 해내고 온전히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봉주! 박물관에 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파리에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잘 자기. 왜 파리에서까지 잘을 자야 되냐? 바쁘게 움직이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공연이나 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도 늘 꿈을 꾸고 얕게 자기 때문에 평소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고 이것을 최대한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9시간 넘게 자야지 몸에 회복이 됐거든요. 여기에서는 큰 스케줄이 없을 때 그냥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운동을 갔다 오거나 했을 때 가장 내 몸이 편안한 시간, 회복하는 시간은 한 7시간?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일찍 잠든다. 예를 들어 한 10시나 이쯤 잠들면 한 6시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두 번째 것은 잘 먹기입니다. 이것도 평소에 정말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파리에 온 것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어서인데 물론 한국에 가면 파리보다는 물가가 저렴하니까 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잘 먹을 수도 있고 물건이나 음식을 사서 직접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곳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잘 먹는다는 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뭔지 파악해서 그것을 조금씩 그 필요할 때 잘 먹는 것.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밥을 걸어야 될 때가 너무 많았고 예를 들어 그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배는 너무 고프지만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난 배고픈데 밥을 못 먹고 끝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끝나고 너무 그 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위경련 같은 게 일어나서 먹지 못하고 이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냥 때 되면 밥을 잘 먹어보고 배 안 고프면 먹지 말고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혹은 생활하면서 과일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사서 먹어보고 우유는 잘 못 먹어서 뭐 락토프리를 먹거나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잘 먹는다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일 걷기. 계속 이제 한국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매일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운전을 했었고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체력을 비축해 놔야 된다 하면서 좀 많이 쉬어야 됐고 왜냐하면 제가 보통 한국에 있어 스케줄이 아침부터 시작하면 아침 예를 들어 10시부터 시작하면 밤 11시, 12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졌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고 중간중간에 텀은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저한테 그때그때마다 닥쳐오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정해진 대로만 되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에 너무 바빴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시간이 있어서 쉬더라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매일 걷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에서 걷는다라고 하면 마음을 먹고 나가서 걸었고 머릿속 생각이 너무 많았을 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 파리에서는 제가 일단 차도 없고 걸어 다녀서 도보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웬만하면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이제 센강이 있기 때문에 센강을 보러 한 번쯤 더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네 번째는 요가 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요가 지도자 자격증 시작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년 7월부터 요가 지도자로 계속 요가를 지도하고 했는데 바로 파리 오기 전까지 계속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계속 지내면서
혼자 수련을 하고 있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한계가 느껴져서 요가원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요가를 정말 좀 집중해서 수련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근처에 한 도보 15분 그 정도로 걸어가면 있는 요가원에 등록을 해서 요가를 거의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몸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파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프랑스어 공부하기. 프랑스어 공부하기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짠! 요건 어제 프랑스어 공부한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프랑스어 지도를 받고 있진 않고 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정도 받고 있어요.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2곡 정도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고 이제 남은 건 저의 연습입니다.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bonsoir.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공부하기, 이거는 진짜 제 삶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고 프랑스에서 요가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요가하고 프랑스어를 배운다는 게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6번째, 박물관 다니기입니다. 여기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로댕 박물관, 피카소 미술관 등등등등 이제 돈을 내고서 작품을 보러 가는 그런 박물관들도 많지만 또 무료 박물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또 책에서 확인해 본 그 결과로 무료 박물관 목록을 쫙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이 될 때 조금씩 가서 작품을 보고 이 작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저는 이곳에 와서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원서 책 그리고 한국 책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내가 스스로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들이 글로 남기게 되고 매일매일 기록하고 내가 비단 뭘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생각들, 영감들을 글 속에서 하나씩 풀어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것을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하면서 느꼈어요. 이것들을 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지금의 이 파리에서의 생활이 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더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더 돌아보면서 하루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